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흥행이 됐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계속 재택을 하다가 오랜만에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유튜브도 지난 한 주는 인터뷰 영상 올리느라고 영상 찍어서 못 올렸는데요. 오랜만에 지금 촬영을 합니다. 아리백을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산업부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REC라는 제도를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기업마다 아리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아주 많죠. 아리백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업 안에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 선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급망에 있는 협력업체들한테도 아리백을 하라고 약간의 푸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이제 아리백을 선언을 하는 기업들이 몇몇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땅도 좁고 여러 가지 여건상 태양광과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상당히 불리하고 그것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지금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마당에 아리백을 하려고 하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했죠.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난해에 한국에서도 아리백을 좀 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가지 정도의 한국형 아리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올 초에 했던 게 프리미엄 요금제라는 것이고 8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게 REC라는 겁니다. REC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인증서예요. 그래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력에 대한 공급 인정서, 이걸 REC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제도를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 REC를 구매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발전사, 대형 발전사밖에 없었어요. 한수원이나 남동발전, 서부발전 이런 포스코 에너지 같은 대형 발전사들이 이 REC를 구매했어요. 왜냐? 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형 발전사들한테 일정량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전력을 의무적으로 발전을 하도록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이라고 해서 RPS라고 하는데 이 RPS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 할당량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대형 발전사들이 자기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전국에 태양광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풍력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이 전기를 그 REC를 사올 수 있도록 사서 의무 할당량을 채울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 생산하는 대신 다른 발전사들 거를 전기를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태양광 예를 들어서 발전사라고 하면 태양광 발전한 거를 여기에 팔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이제 윈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거를 대형 발전사뿐만 아니라 아리백을 원하는 일반 기업도 REC를 살 수 있어요 라고 이걸 길을 열어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REC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산업부에서는 2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항상 열리는 장외 거래 방식이고 또 하나는 딱 한 달에 2번밖에 안 열리는 플랫폼 거래 방식인데요. 장외 거래 방식은 한마디로 장외에서 태양광 발전사라고 하면 태양광 발전 기업하고 이거를 전기를 사고 싶어하는 A 대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대기업이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이 K-아리백 인증서 거래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고 서로 돈을 정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월 2번 열리는 플랫폼 거래 방식인데요. 여기는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매물을 올려놓고 그거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는 방식인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플랫폼이 열린다고 합니다. 다만 초기여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을 이행하려는 아까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리백을 이용하는 방법이 지금은 4가지, 올 연말까지 하면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이 되는데 이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방법인지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하나는 지금 올 초에 했던 한전으로부터 기존 전기요금하고 좀 별도로 좀 프리미엄 요금제를 붙여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한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사오는 방법, 이걸 녹색 프리미엄제라고 합니다. 올 1월에 시행을 했는데 이제 한전에서 녹색 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세요 라고 공고를 내면 거기에 입찰을 해가지고 전기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번에 하는 REC 구매하는 방법. 여기는 에너지공단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제3자 PPA 방식이라고 해서 이 제3자가 누구냐면 한전이에요. 한전. 그래서 팔고 싶어 하는 곳과 사고 싶어 하는 곳을 한전이 중간에 끼고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전기와 인증서를 같이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가 지분 참여를 하는 방법. 지분 참여. 그래서 대기업이 있다 그러면 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곳에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마지막 방법으로는 자체 건설을 하는 방법이 있죠. 자기 지붕이나 이런 데다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제 사용하고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REC 같은 경우는 뭐가 편리하냐? 기업이 뭐 지분 참여라든지 아니면 자체 건설 이런 건 당장 시간이 걸리니까 급하게 글로벌 클라이언트에서 이거를 재생에너지 빨리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편리하게 복잡한 절차 없이 인증서를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라는 게 이제 산업부에서 밝힌 장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구매한 전기를 무조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수력이 당해 연도에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E100 이행 방식이 너무 다양해서 복잡하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이제 녹색 프리미엄 입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1차 있었고 얼마 전에 2차 있었어요. 그래서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는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흥행이 됐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1차 때 1252기가와트가 이제 낙찰이 됐고 평균 입찰가가 한 14.6원, 최고는 145원, 최저는 10원. 그래서 어떤 기업은 거의 뭐 10원에 입찰을 들어갔고 어떤 기업은 145원에 입찰을 들어갔으니까 이게 전체 총량으로 치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끼리 서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입찰 가격에 이제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어떤 기업은 이득을 얻고 어떤 기업은 손해를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슈가 좀 됐고요. 최근에 이제 2차가 이루어졌는데 203기가와트로 1차 때에 비해서 한 입찰 물량이 한 6분의 1 가량 줄어들었고 참여 기업이 처음에는 한 37개 기업이었는데 25개 정도로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웬만큼 할 만한 기업들은 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전 측의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 녹색 프리미엄제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REC의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들의 되게 주요한 수익원이잖아요. 이거를 한전에 팔거나 아니면 REC로 팔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정부에서 계속 강력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을 하면서 발전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늘어나면서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REC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2만 원대까지도 넘어가서 태양광 사업자들은 정부 믿고 이렇게 지금 태양광 발전을 했는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게 생겼다라고 막 시위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산업부에서는 어쨌든 기업에서 이 REC를 좀 사게 되면 REC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업도 RE100 하고 발전사들도 수익원이 좀 확보가 되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REC를 얼마만큼 살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 에너지 전문 언론에서 나온 거를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REC를 구매를 하게 되면 조금 손해가 난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을 보면은 1 REC를 사면 이게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치면 1MW/h하고 똑같은데 이 1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은 전력 배출 계수 0.46을 적용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0.46톤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그 에너지공단에서 계산법을 봤는데 좀 복잡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찌됐든 보면은 이 배출 계수를 적용해가지고 에너지공단 거기 홈페이지에 가 보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기사에서 보니까 1 REC의 가격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3만 원인데 최근에 뭐 한 2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2만 원이고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톤당 지금 뭐 한 2만 원이라고 하니까 약간 비슷한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REC 가격은 떨어지는지 이런 가격들에 따라서 배출권 확보 양과 이 가격 변동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들여다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최적화된 방식의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는 정부가 직접 PPA 방식도 도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3자인 한전을 끼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전기 구매자가 같이 거래를 했었는데 4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없었던 직접 PPA가 도입이 돼서 아리백 이행을 좀 더 훨씬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에너지공단에 들어가 봤더니 한국 아리백에 등록해 있는 기업들이 한 13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공사 있고 외국계 기업들 있고 중소기업들 있고 국내 대기업은 아직은 에너지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초기 상황이어가지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